네, 우크라이나 드론 기습에 러시아가 완전히 전략 폭격기 41대가 파괴됐네요. 양일국 박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 아, 양일국입니다. 아이고, 야, 이거 뭐야? 진주만급 충격이다. 이렇게들 신문에서 다루고 있는데, 어이구, 영상 보니까 아주 충격적이네요. 네. 드론을 117대를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엄청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휴전 협상이 지금 한참 조율 중인데, 네. 좀 전에 뭐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까 오늘, 네. 그러니까 2일 중에 어쩌면 휴전 협상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크라이나가 허를 찌른 거죠. 그리고 이 드론 공격인데 사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네. 우리가 공군의 어떤 전쟁의 논리를 뒤바꿀 만한 그런 작전이라기보다는 이게 전형적인 트로이 목마 전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전투기들이 파킹되어 있는 공군기지 근처까지 몰래 들어간 거예요. 이 드론이. 그 트럭에 드론을 감춰놨다가 일시에 그 트럭에서 드론이 날아 올라가지고 정차되어 있는 전투기를 때린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 러시아의 그 전투기들이 그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어떤 드론하고 싸운 게 아니고 그냥 후킹되어 있는 걸 때린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공군 전력이나 현대 전력의 무슨 논리를 바꾼 뭐 이런 좀 그런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평가가 나오지만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상을 앞두고 그 지금 거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휴전을 시키겠다는 기조로 나오니까 우리도 예전에 그 6.25 때 그 휴전 협상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얘기에 사실은 저 강원도 쪽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전선이. 그 비슷한 걸로 휴전 협상에 가까워 오니까 최대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우리 지분을 확보해야 된다는 상당히 필사적인 어떤 전쟁을 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 휴전 협상이 또 물 건너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 또 열받아가지고 휴전 안 한다. 그리고 보복 공격하고 이러면은. 사실은 일부 언론에서는 이 휴전 협상이 좀 지리멸렬하니까 트럼프의 리더십이 지금 꺾인 게 아니냐 이런 좀 도발적인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러시아 바로 옆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붙어 있는데 접경하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 러시아의 요구는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말하자면 유럽의 국가들 서방 국가들과 군사 협력을 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라. 그래야 내가 휴전해주겠다. 근데 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분간 러시아의 속국 비슷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흥정이 붙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최근에 서방 언론들이나 이 러시아 쪽에서 나온 그 어떤 메시지들이 우크라이나를 상당히 좀 무시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크라이나는 이제 끝났다. 이래 조용히 협상이나 하고 이 자식들아 뭐 그 국경도 적당히 양보하고 빨리 끝내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들 몰아갔지. 우크라이나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판단에는 아마 요 습격 때문에 지금 휴전 협상이 좀 연기되거나 공회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야 이거 전쟁 양상이 또 뭐 좀 휴전이 돼서 세계 질서가 조금 안정이 되나 해다가 또 다시 전쟁이 불붙으면 걱정도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러시아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네요. 장거리 폭격기의 34%가 파괴되거나 무력화됐다 이렇게 뭐 밝히고 있는데 이게 뭐 일부 언론이 분석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조 6,500억 원 날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드론이야 뭐 얼마 안 하는 건데 상당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수지 맞은 전투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멀리서 지켜보는 입장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대선도 내일이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든 미국의 전략 자산들 대한민국에 가까이 그리고 가급적 자주 이렇게 올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전투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특히 오늘 날아간 그 전투기 중에 TU-160 같은 거는 최첨단 전략 폭격기거든요. 그게 핵무기도 탑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런 비행기가 얼마 안 되는 뭐 드론에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보면서 사실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이게 우리나라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최신 전략 자산도 이렇게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한미 동맹만 믿고 우리가 국방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영원한 그 국제 정치의 그 금원을 떠올릴 필요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이런 첨단 자산이 배치가 돼도 드론이라든가 이런 첨단 기술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면은 예. 우리가 한미 동맹이나 국방을 더 강화해야 되는 쪽으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지금 유력 대선 후보들 국방 안보 공약들 보니까 이게 뭐 당연히 김문수 후보야 뭐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분이니까 뭐딱 잘 돼 있다고 보이지만은 지금 저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그 공약들을 보게 되면 오늘도 저 무슨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라고? 우리 주변 국가들 뭐 한국 주변에 뭐 러시아, 북한, 뭐 미국 다 두루두루 잘 지내야죠. 그들 모두 우리 입장에서 그냥 외국이죠.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야 되지만 그래도 뭐 특별히 뭐 앞에다가 친자 붙이거나 앞에다가 반자 붙여서 편가르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일종의 등거리 외교 비슷한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예. 이번 이 첨단 폭격기들이 드론에 날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국가 안보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새롭게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이거 저 북한도 드론 부대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드론 부대를 상당히 증강시켰다고 그러거든요, 북한이. 야, 드론 기술도 문제인데 지금 최근에 자꾸 우리 군사 기지를 얼씬거리면서 북적은 뭐 여러 군데 뭐 사람들이 오는 것 같은데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하다가 뭐 걸렸는데 우리가 그 간첩죄로 처벌을 못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 뭐 미군 전략자산 들어올 때 미리 뭐 촬영을 했다는 녀석도 있고 지금 이게 드론이라는 게 현대 전의 양상을 많이 바꿀 겁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 알린이 태문이 이런 데서 이제 싸게 들어오는 드론들 그걸 분해를 해보면 예. 그 취미 삼아 날리는 드론인데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게 왜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들어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더러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 드론의 위협이라는 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대한민국에도 실존하는 위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실존 위협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속수무책인 상황이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한미군은 또 뭐 4,500명 감축한다 이런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도 나왔고 이재명이 되면은 그거 이상으로 감축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지금 거의 뭐 많이 후퇴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럴 때 중국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이런 거 좀 겁나네요. 사실 지난번에 박사님하고 방송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가 그 지난번에 4,500명 감축하겠다는 그거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대외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줄 때 가장 낮은 단계예요, 그게. 그렇죠. 예. 그냥 익명의 어떤 뭐 정계 관계자를 통해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사실은 빅터 차가 1일에 예. 6월 1일에 빅터 차가 주한미군 감축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렇죠. 발표했죠. 예. 한 방에 나왔어요. 근데 빅터 차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한 대로 뭐 익명의 관계자보다는 더 구체화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빅터 차는 뭐 미국에서 알아주는 국제정치 전문가니까요. 예, 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수위가 한 단계 올라간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지난번 월스트리트 저널 때는 경고를 준 거예요. 대한민국 대선 앞두고 있고 네. 더 나라가 반미 친중화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점잖게 줬다면은 빅터 차의 입을 통해서 비슷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못 알아듣네. 그대를 좀 올려야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못 알아들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에너지에서 민감 국가 레벨을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수단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우리가 대선 하루 전날 두 가지죠. 우크라이나 같은 그 국가, 어찌 보면 국제 정치에서 큰 어떤 영향력이 없는 국가지만 네. 그 국가도 이렇게 자국의 영토와 생존과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국의 주권을 찾으려고 헛된 말로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국제 정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한번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아이 자식들 왜 싸우고 그래 이럴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지금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주한미군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꽤 믿을 만한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 내일 본선거 하는 날이니까 우리가 투표장에 가면서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네, 양일국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진짜예요. 심각한 일입니다. 국제 정치가 옛날에 미사일 쏘고 폭격기 날아가서 전쟁을 하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 이런 시대인데 우리가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다. 민주당은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가 북한은 재래식 무기만 있는데 형편없고 핵은 쓸래야 쓸 수 있냐.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위인데 뭘 걱정하냐.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보세요. 압도적으로 러시아가 우위죠. 압도적이죠. 그건 우리나라 북한하고 비교가 안 되게 러시아는 군사 강국인데 그런데도 드론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전략 폭격기에 30몇 %가 당하는 거야. 한 방에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켜주는 게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인데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이 보이면 우리가 이거 북한하고 중국을 감당할 수 있겠냐. 여기 이제 이재명이 되면 이제 일본과도 이제 결국 왼수지간으로 갈 거고 한미일 동맹이 와야 됩니다. 그럼 일본에서 정보 이런 거 우리 공유해 주는 게 많거든요. 왜? 미국 때문에. 미국, 일본, 한국. 어쩔 수 없이 삼각동맹으로 우리가 정보 자산이 약해요. 우리 이게 휴민트는 좀 강하지만 그것도 휴민트도 다 끊어놨잖아요. 국정원이고 뭐고 다 방첩사고 다 와해시켜가지고. 근데 일본만 해도 어마어마한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산이 약한데 일본하고 왼수죠. 주한미군은 대부분 다 핵심 기지는 다 떠나가게 만들어. 이러면요 큰일 날 수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드론 공격이나 이런 게 엄청 들어오면은 우리가 반격하려고 그러면 반격 용감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이 야 까불지 마라. 야 니네 오판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 지켜라. 더 이상 공격 없다. 이거 중국이 개입하면 미국도 목숨 걸고 지켜줄까요? 물론 우파 정권일 때 한미동맹이 굳건할 때 목숨 걸고 지키지. 그런데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그러고 미군 철수하라고 그러고 이런 지지자들이 뽑은 대통령이 이재명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혼심을 다해서 지켜줄까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뺀다는 소리가 대놓고 나오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 선거에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보 문제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생과 사예요. 와.